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가려는요. 메타가 데이터 라벨링 전문 기업이죠. 스케일 AI에 정말 거액을 투자하고 핵심 인력까지 데려왔는데 네, 시작은 아주 거창했죠. 근데 이 야심찬 파트너십이 불과 2달 정도 만에 벌써 삐걱거리고 있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 상황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이 자료들을 통해서 왜 이 거대 기술 기업 간의 AI 동맹이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네, 그 원인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AI 산업 전체, 특히 여러분도 관심 많으실 이 거대 기업들의 전략 경쟁에 대체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이걸 함께 살펴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특히 AI 분야 최신 동향, 빅테크들의 물밑 전략이나 그 복잡한 관계 같은 걸 빠르게 따라잡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야기 정말 유용하실 겁니다. 네. 이게 단순 파트너십 성공이냐 실패냐 이걸 넘어서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현재 AI 업계를 정말 뒤흔들고 있는 그 치열한 인재 확보 전쟁, 그리고 잘 안 보이지만 중요한 데이터 품질 문제, 네. 또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기업들이 어떤 전략적인 딜레마에 빠지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런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기사 헤드라인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을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표면적인 뉴스 너머의 복잡한 맥락을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부터 한번 가볼까요? 정말 화려했어요. 메타가 스케일 AI에 투자한 금액이 무려 143억 달러. 와. 네, 우리 돈으로 하면 조 단위가 그냥 훌쩍 넘어가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돈인데 여기에 더해서 스케일 AI의 CEO 알렉산드르 왕 그리고 그의 핵심 임원들까지 스카우트해서 네, 핵심 인력까지요. 메타 초지능 연구소 MSL이라고 하죠.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 여기 운영을 맡기기로 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뭐 당시에는 AI 업계 판도를 바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는데요. 그렇죠. 당시 업계에서는 이걸 보고 메타가 자체 AI 역량을 단기간에 그냥 폭발적으로 키우려고 하는구나. 네네.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외부 기술력 그리고 핵심 인재를 한꺼번에 흡수하려는 아주 공격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공격적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특히 그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데이터 라벨링 작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필수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기반 작업이거든요. 뭐랄까,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재나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요. 비유가 적절하네요.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 분야의 선두주자였던 스케일 AI랑 손을 잡는다는 건 메타 AI 개발에 엄청난 속도 향상 그리고 품질 향상까지 가져다 줄 거다 이런 기대가 컸죠. 마치 초특급 용병들을 영입해서 단숨에 우승 후보로 떠오르는 그런 스포츠팀 같았다고 할까요? 네, 비슷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이 거대한 투자 또 인재 영입 발표가 있은 지 불과 2달, 정말 얼마 안 돼서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너무 빨랐죠. 뭔가 이렇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의문점이 딱 나옵니다. 네, 아까 언급했던 알렉산드로 왕이란 같이 메타로 옮겨왔던 스케일 AI의 핵심 임원이 한 명, 그전 GAI 생성형 AI 제품 및 운영 담당 부사장이었던 루벤 마이어. 네, 루벤마이어. 이 사람이 합류한 지 단 2개월 만에 회사를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네, 2달 만에요. 아니 영입 발표하고 정말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퇴사라니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너무 이른 퇴사였죠. 단순히 개인적인 변심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마이어 본인은 언론 인터뷰 통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이견이 있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한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핵심 인력이 너무 초기에 이탈하는 건 단순히 개인 문제로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업계에서는 이걸 두고 뭔가 내부적으로 이게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어떤 첫 번째 위험 신호 이런 걸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신호탄이었군요. 네. 최고 인재를 영입한다는 그 선언하고 그 인재가 조직에 성공적으로 통합돼서 시너지를 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걸 딱 보여준 사건이죠. 통합의 문제. 아니면 기대치에 대한 근본적인 불일치가 이미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영입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그 역할 조율이나 조직 문화 충돌 같은 문제가 이미 좀 골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력 문제 외에도 더 근본적으로 이 파트너십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거죠. 어떤 거죠? 바로 메타가 스케일 AI에 그 막대한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데이터 라벨링 작업에는 스케일 AI의 경쟁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경쟁사요? 네, 예를 들어서 멀커나 서즈 같은 회사들 이런 곳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와, 이건 정말 이 부분이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더 주목할 점은 일부 메타 내부 연구원들 사이에서요. 스케일 AI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품질이 오히려 경쟁사인 멀커나 썰지보다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내부 증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데이터 품질이 떨어진다고요? 투자를 결정했는데. 물론 데이터 품질이라는 게 측정하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프로젝트의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서 선호도가 갈릴 수도 있긴 합니다. 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핵심 파트너사의 결과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건 좀 심상치 않은 거죠. 그 투자 결정 전에 이전 품질 문제는 제대로 검토가 안 됐던 걸까요? 아니면 뭐 메타의 요구 수준이 갑자기 확 변하기라도 한 걸까요? 글쎄요. 그 정확한 내막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투자 전에 실사 과정에서 간과됐을 수도 있고요. 네. 혹은 메타의 그 생성형 AI 모델 개발 속도가 워낙 빨라지면서 요구하는 데이터의 종류나 품질 기준이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변화했을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군요. 중요한 건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요. 거액을 투자한 파트너 대신에 경쟁사를 선호하는 모습. 이거는 이 파트너십이 처음 기대했던 그 시너지를 전혀 못 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점입니다. 그쵸. 투자 효과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사람은 사람대로 데려왔는데 정작 핵심 업무는 다른 회사에 맡기고 있다니 진짜 아이러니합니다. 정말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스케일 AI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네요. 메타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는데도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14조 3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투자 유치는 분명 엄청난 호재였죠. 그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에 스케일 AI는 기존의 핵심 고객사였던 예를 들어 오픈 AI나 구글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거나 아예 계약이 종료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게다가 전체 직원의 약 20%에 달하는 200명가량을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까지 단행했죠. 회사 규모를 생각하면 이건 상당한 충격입니다. 아니, 메타라는 엄청난 고객을 잡았는데 왜 다른 핵심 고객들을 잃고 구조조정까지 하게 된 걸까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스케일 AI의 CEO인 제이슨 드로겐은 이걸 두고 AI 모델 개발 방식하고 필요한 데이터 유형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기존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 변화 탓이다. 네. 그러면서 정부기관과의 계약 수주 같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 있다. 이렇게 밝혔죠. 하지만 업계에서는 좀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보는데요? 메타와의 그 강력한 파트너십, 어쩌면 일부 좀 독점적인 관계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관계 때문에 오히려 경쟁 관계에 있는 오픈 AI나 구글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스케일 AI와의 거래를 줄이거나 중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메타랑 너무 친해 보이니까 경쟁사들이 부담을 느꼈다. 그렇죠. 특정 기업과의 지나친 밀착이 다른 잠재 고객들한테는 좀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메타라는 큰 배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다른 중요한 밧줄들을 놓치게 된 셈일 수도 있습니다. 메타와의 관계도 불안정하고 회사 자체 기반도 흔들리고 스페일 AI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네요.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혼란이 메타 내부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흥미롭습니다. 메타 내부에서도요? 네, 메타는 스케일 AI 인력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오픈 AI, 딥마인드, 엔트로픽 등등 현재 AI 분야를 이끌고 있는 거의 모든 주요 기업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을 정말 싹쓸이하다시피 영입했거든요. 네, 공격적인 영입이었죠. 근데 이렇게 어렵게 모셔온 외부 스타급 인재들하고 기존의 메타에서 생성형 AI, 젠A 개발을 담당하던 팀 사이의 통합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축입니다. 최고의 인재들을 그냥 한 곳에 모아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혁신적인 결과물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는 그런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역시 사람이 문제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새로 합류한 그 스타 연구자들하고 기존 팀원들 사이에 연구 방향이라든지 업무 방식, 조직 문화 이런 거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과 마찰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일부 핵심 연구진이 다른 부서로 아예 이동하거나 심지어 메타를 떠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군요. 떠나기까지 한다고요? 심각하네요. 심지어 아까 언급했던 그 메타 추진능 연구소 MSL 내부에서도 알렉산드로 왕이랑 같이 스케일 AI에서 넘어온 임원들 있잖아요. 네, 있었죠. 이 사람들이 실제 핵심팀 업무에서는 좀 소외되거나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부 증언까지 나왔다고 하니 이건 정말 심각한 통합 실패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최고의 연주자들을 모아서 아주 화려한 오케스트라를 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 다른 악보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지휘자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불협화음만 커지는 그런 상황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가 와닿네요. 이게 단순히 인재를 영입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들을 어떻게 조직 문화에 통합시키고 또 서로 다른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시너지를 내도록 관리하는지가 AI 경쟁 시대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 과제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관리의 중요성. 네, 인재 영입 경쟁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통합 역량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최고의 기술력만큼이나 사람과 조직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내부적인 혼란 그리고 파트너십 문제에도 불구하고 메타는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전혀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주목해야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M&A에 나서고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모습이에요. 뭐 플레이 AI, 웨이폼스 AI, 미드저니 같은 유망한 AI 스타트업들을 인수하거나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네, 계속 움직이고 있죠. 또 미국 내에 무려 500억 달러.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인데 이 돈을 들여서 자체 데이터 센터 하이페리온을 구축하는 등 AI에 거의 모든 걸 쏟아붓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계속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이유 뭘까요? 이 거대한 투자들은 메타가 AI 분야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주도권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의지의 표현. 네, 소셜미디어 기업에서 이제 AI 중심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 이런 선언과도 같은 거죠. 미래의 성패가 AI에 달려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사활을 걸었군요. 하지만 동시에 스케일 AI와의 파트너십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 막대한 자금력만으로 이 치열한 AI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죠. 그렇죠. 돈만 쏟아부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보이니까요. 그렇다면 메타가 이 난관을 극복하고 이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뭐랄까? 소프트 파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요? 네. 즉, 영입한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하고 조직 내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것인가, 또 서로 다른 배경과 기준을 가진 팀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융합시켜서 단순한 합 이상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인가, 네. 그리고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그 관계를 얼마나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능력들이죠. 보이지 않는 역량이군요. 맞습니다. 메타의 AI 전략이 진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역량, 즉 조직 운영 및 통합 능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와도 요리사의 실력이 부족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타와 스케일 AI의 야심찼던 AI 동맹. 네, 이건 143억 달러라는 막대한 투자, 그리고 최고 인재 영입이라는 아주 화려한 포장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력의 조기 이탈, 또 투자 대상 파트너사의 데이터 품질 논란과 경쟁사 활용 증가, 네, 여러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메타 내부적으로는 영입된 인재들과 기존 조직 간의 심각한 통합 문제, 이런 여러 복합적인 난관에 부딪히면서 불과 몇 달 만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례는 현재 AI 산업이 얼마나 극심한 경쟁 환경 속에서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또한 단순히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을 조직 내에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유지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통합과 관리의 중요성. 네, 따라서 메타의 이번 대규모 투자가 과연 발표 당시의 기대처럼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이 통합과 관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겠네요. 어쩌면 초기 계획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앞으로 거대 기술 기업들이 AI 분야에서 또 다른 화려한 파트너십이나 M&A, 대규모 투자를 발표할 때 말이죠. 네, 그 발표 내용이나 투자 금액 같은 그런 표면적인 정보 너머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이면을 보는 것. 네. 그 이면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복잡한 이해관계라던가 조직 통합의 그 지난한 과정, 인재 관리의 어려움 같은 잠재적인 도전 과제들은 무엇일지 말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발표 이면의 이러한 복잡성, 그리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읽어내는 능력이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현명하게 탐색하는데 중요한 나침판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